네, 이 청와대가 이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놓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여권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패널 나와 계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최 교수님.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고 이제 새벽에 귀국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이 이른바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이 한과의 회동 결과를 놓고 이 국민공천제, 특히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여야 대표가 이제 뭐 합의가 아니라 이제 논의했다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잠정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였고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한 발 양보해서 전략공천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까지 양보했다가 다시 이제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란 다시 말하면 조금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고 기존의 네.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네. 얘기를 직접 명시로 하진 않지만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측 그리고 친박 간의 어떤 이 갈등,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임기 후반기에 국정 장악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한다면은 네. 퇴임 후에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총평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총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청와대 친박과 김무성 대표가 두 무사가 진검승부에 있어가지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총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론부터 들어봤는데 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는 뭐 고성과 뭐 삿대질도 오갔다고 하는데 먼저 의총 분위기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렇게 딴지를 보고 나서는 그 의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망하셨겠지만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지하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이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분위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 이 얼굴 표정도 좋지 않고 특히 그 이 새누리당 의원총회 뭐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가지고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비공개로 이제 했어요. 근데 뭐 의원들마다 벌써 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표정이 좀 어둡고 좀 뭐 국민들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뭐 그야말로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임기 2년이 더 남았잖아요. 이제 임기 반환 좀 돌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계속 장악력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반대로 김무성 대표는 만약에 여기서 친박계들이 원내 입성을 대거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대단히 좁아질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거에 몇 번 김무성 대표가 뭐 개헌 발언 작년에 10월달 상하이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나 이번에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오늘만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조목조목 청와대 관계자란 이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관계자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민심 왜곡과 역선택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하고 저희가 나왔었죠.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선관위가 관리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세금 공천이 된다라든지 당내 네.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그야말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반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당대표의 집권당 대표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느냐 오늘까지만 참겠다 어제까지만 참겠다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최고위원회 불참하고 이제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김무성 대표의 이제 또 어떤 반응은 이제 다음 네.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지금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 이 청와대가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점 5가지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고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손 변호사님 그 청와대가 지적한 내용 그래픽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고 그 제도가 완벽한지 여부는 이제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을 초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지점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화 그 국민 참여 그 경선에 대한 문제인 것이냐, 기존의 제도는 그럼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선 비용 문제라든지 낮은 응답률은 기존의 절차, 당내 당원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청와대에서 이것을 열거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하는 것이며 이 변형된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원치 않는다는 어떤 강한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말하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역선택에 의한 민심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전략공천은 아예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또 상대적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왜곡되지 않도록 어떻게 민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의해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는 부분은 청와대에서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어필과는 별도로 친박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당내 논의나 협의 없이 야당 대표랑 합의를 했냐고 이렇게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의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뭐 당내에 어떤 그런 논의 절차가 없었다라는 것은 좀 궁색하죠. 예. 사실 뭐 모든 본질은요. 결국은 청와대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나 비박계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하지 않아서 뭔가 청와대 입김을 차단 또는 배제하겠다라는 게 그게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명분을 대는 거죠.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조직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네.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네. 결국 문제는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의 권력투쟁적 성격이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따질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현실적인 정치, 권력 정치의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당위성과 현실성이 어떤 접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양측의 계산은 빤히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명분에 불과한 것들이고 이유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접점을 찾아 나가느냐가 정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과 청와대의 정치력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건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러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건 당내 공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 이른바 그걸 우리가 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공천 기능은 당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이익을 표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충원 기능이거든요. 네. 영어를 써서 안 됐지만 리크루트먼트란 충원 기능이 그 충원에 가장 중요한 게 공천 기능인데 이 공천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는 어찌됐든 간에 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이건 정치적 퇴행의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